자, 원가부채꼴 개념원리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중심각이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5cm, 중심각이 120도일 때 그때의 호의 길이가 뭔지 구하여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서로 뭐한다? 비례한다. 정확하게 정비례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중심각이 40대 120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5대 x의 비율이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40대 120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얘가 40으로 약분이 되니까 1대 3이 되잖아요. 1대 3은 5대 x라고 쓰시는 게 더 간편하겠죠? 따라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니까 x는 15cm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여기도 20도일 때 호의 길이가 4, x일 때 이번에 호의 길이를 주고 중심각을 물어봤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0대 x는 4대 20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대 20을 간단하게 4로 약분이 되니까 1대 5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대 x는 1대 5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니까 x는 100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네요. 100도라고 쓰면 되겠죠?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원 5에서 호 AB 대 호 BC 대 호 CA의 비율이 4대 3대 5이다 라고 줬어요. 그때 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AOB 가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얘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호의 길이가 AB예요. 여기는 AB죠. 따라서 호 AB 대 BC 대 CA의 비율이 4대 3대 5라는 것은 얘랑 얘도 4대 3대 5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각도를요. 4A, 3A, 5A라고 두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 비율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잠깐만 얘기해 주면 예를 들어서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2와 3일 수도 있고 4와 6일 수도 있고 6과 9일 수도 있고 8과 12일 수도 있고 등등등을 우리는 모두 다 2대 3이라고 하죠.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4랑 6 같은 경우는 2에다가 곱하기 2를 동시에 한 걸 말하고요. 6과 9 같은 경우는 2에다가 곱하기 3을 동시에 한 걸 말하죠. 8과 12는 2와 3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때 비율이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은 여기다 동일한 수를 곱하는 게 실제 숫자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때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므로 문자를 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2대 3의 비율인 두 수를 나타내고 싶으면 똑같은 문자를 곱하면 되는데 A나 B, C 뭐 이런 등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2A랑 3A라고 보통 많이 둡니다. 이것이 비율을 가지고 실제 길이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2대 3이라는 비율을 가진 실제 길이는 2A와 3A 똑같은 문자를 곱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A를 구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도 4대 3대 5라고 줬으니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4대 3대 5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 각의 실제각을 4A, 이 각의 실제각을 3A, 이 각은 5A라고 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얘는 360도겠죠? 따라서 이 각은 360도를 4와 3과 5로 나누어 가지면 돼요. 아니면 얘를 다 합치면 360도니까 4A 더하기 3A 더하기 5A가 360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랑 동량이니까 7A에다가 12A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요? 12로 나누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A, O, B의 크기가 지금 4A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으니 A에다가 30을 넣어서 1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여기서 3분 AD와 CO가 평행일 때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평행이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동의각이 같다 혹은 억각이 같다로 풀어라 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럼 여기가 30도면
자, 동의각과 억각을 찾는 방법은 자, 평행선 두 개 있잖아요, 지금. 평행선 두 개에다가 평행선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 직선이 되겠죠. 그때 만들어지는 각,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겠죠?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다? 3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 반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반지름이 있고요. 여기도 반지름이 있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요 삼각형 AOD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두 밑가의 크기가 같죠? 따라서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30도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각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이므로 180에서 32개를 더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60도니까 얘는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은 120도고요. 문제에서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호 AD의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120도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냐면요. 30도라는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가 5cm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비례로 풀면 되겠죠? 따라서 30대 120은 5대 x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호의 길이를 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하는데 역시나 얘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30을 120으로 나누면 4니까 1대 4는 5대 x다라고 두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x는 20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호 AD의 길이는 20cm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봅시다. 우리가 중심각과 호의 길이도 비례하지만 누구도 비례해요?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때 지금 우리한테 여기가 25도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5제곱센티미터다라고 줬고 여기가 중심각이 x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이다라고 줬으므로 우리가 식을 쓸 때 25대 x는 5대 30이다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 있는 5대 30도 간단하게 하면 1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대 x는 1대 6으로 가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x는 25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5, 6, 30, 2, 6, 10이니까 150도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심각, 호, 부채꼴의 넓이가 모두 다 비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현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거예요.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에서 각 AOB와 각 COD의 크기가 같고 현 AB가 9고 그때 CO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현과 중심각은 비례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2배, 3배, 4배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2배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심각이 같으면 그 현의 길이는 서로 어떨까요?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이 지금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9면 당연히 여기가 9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지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합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얘가 6이고 얘도 6이고 얘도 6인데 이 각까지 같아. 이미 SAS 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면 얘가 9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 같을 때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둘레의 길이 다 나왔네요. 6 더하기 6 더하기 9로 가면 되겠죠? 그럼 6 더하기 6은 10이고요. 12에다 9 더하면 21이더라. 이렇게 가서 삼각형 OCD의 둘레는 21cm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원 5에서 각 AOB가 COD의 2배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얘를 A라고 두면 2A가 각 AOB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2A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시오라 돼 있네요. 먼저 첫 번째, 호 AB는 호 CD의 2배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CD의 2배가 호 AB가 되겠죠? 중심각과 정비례함으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현이 ECD보다 더 크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몰라요.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ECD보다 더 크겠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알 수 있긴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중심각을 갈라요. 그럼 당연히 요각이 A잖아. 그럼 이때
이때 현이 요거 더하기 요게 이 현의 2배겠죠. CD의 2배가 이게 왜냐면 같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요.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요. 왜냐면 요 각이 A니까. 선생님이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CD가 누구냐면 얘네 둘이거든요. 얘네 둘이 합치면 이 CD인데 얘가 더 길겠냐고요. 아니죠. 삼각형을 이뤘다는 것은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B의 길이보다 ECD의 길이가 더 길겠죠.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3번 각 OCD, OCD 요각이죠. 요각은 OAB 요각의 2배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각 OCD부터 구해볼게요. 각 OCD는 180에서 A를 빼고요. 요각과 요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각 OAB도 지금 요 삼각형 베이스잖아요. 요 삼각형 베이스인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2A니까 요 각을 구하려면 180에서 2A를 빼서 얘도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OAB에다가 2 곱하면 얘 되네요. 여기다 2 곱해볼래요? 얘 됩니까? 절대 안 되죠. 2분의 180 마이너스 A가 2분의 180 마이너스 2A 곱하기 2랑 같냐는 거거든요.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180 마이너스 2A죠. 같아요, 안 같아요? 당연히 안 같죠.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삼각형 OAB. 요 빨간색이죠? 요 삼각형이 삼각형 OCD 넓이의 2배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삼각형 OCD 하나가 요거랑 똑같거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넓이일 건데 이 넓이랑 OAB랑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채꼴은 맞죠. 그렇죠? 부채꼴. 자, 부채꼴 봅시다. 자, 부채꼴 OAB는 어딜 말하는 거냐면 요렇게 돼서 요걸 말하는 거죠. 요 넓이가 OCD. 부채꼴의 넓이의 2배냐? 당연히 맞죠? 왜냐면 우리는 중심각과 누구랑 호의 길이랑 누구랑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까지만 우리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이 2배라는 것은 호의 길이가 2배고 부채꼴의 넓이가 2배다. 당연히 이렇게 2개만 맞는 거예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히 호의 길이랑 부채꼴이 정비례함으로 2배의 관계가 맞다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활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둘레를 구할 때나 넓이를 구할 때나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얘를 쉽고 간편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둘레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니까 자, 요 테두리에다가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어렵겠죠. 어떻게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요렇게 테두리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렇게 테두리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주황색, 분홍색, 초록색이 모두 다 색칠한 부분에 전체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원의 둘레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겠죠? 자, 그럼 가장 큰 원, 중간, 그리고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나 넓이를 구하라는 거나, 식을 쪼개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럼 둘레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둘레는 일단 큰 원의 둘레, 그리고 중간 원의 둘레, 그리고 작은 원의 둘레가 지금 색칠된 부분의 둘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큰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가 10, 여기가 14니까 전체는 14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지름은 7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큰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7 곱하기 파이가 되겠고 중간 원은 여기가 10이니까 반지름이 5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파이다. 가장 작은 원은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2여서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파이 더하기 10파이 더하기 4파이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28파이다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넓이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큰 원에서 중간 원과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7제곱 파이 플러스 빼기 5제곱 파이 빼기 2제곱 파이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9파이 빼기 25파이 빼기 4파이가 되니까 얘는 49파이에서
29파이를 빼면 되니까 얘는 20파이다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이 12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노트에서 배웠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과 넓이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2파이r, 원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된다고 배웠고요. 넓이는 파이r 제곱, 원의 넓이에서 360 곱하기 x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2분의 1rl,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1번은 우리한테 중심각이 주어져 있으므로 중심각이 포함된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부터 구하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파이고요. 얘는 곱하기 3분의 1이죠. 보통은 이렇게 중심각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약분해서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3, 4, 10이니까 얘는 4파이가 되겠네요. 넓이 구합시다.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120이고요. 우리 위에서 360분의 120, 3분의 1 했죠? 그래서 얘는 3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2파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5고 넓이가 10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고 공식을 가르쳐주면 거꾸로 하기를 또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 안에서 뭘 준 거냐면 자, 넓이 줬고요. 그리고 반지름을 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하나 안 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거꾸로 하게 하면 됩니다. 식을 쓰면 10파이는 파이 r, r이 지금 5죠? 5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씩 쓰면 되고요. 다 이항하면 되겠네요. 자, 파이 먼저 약분하고요. 얘가 25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써보면 얘가 25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는 거고 5로 약분되죠. 5, 25, 5, 7에 35, 5, 20.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10은 72분의 5x가 되는 거고 양변에 5분의 72를 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하면 x의 역수를 곱해야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해야 1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x가 되고 얘는 2가 돼서 2, 4, 2, 7에 14, 144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144도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cm이고 후의 길이가 3파인 부채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첫 번째는 각 AOB의 크기를 구하래요. 각 AOB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는 관계식 안에 중심각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이 중심각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두고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을 써보면 호의 길이 구하는 식은 원의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9니까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x라고 쓰면 되고요. 이것이 얼마다? 3파이다 라고 관계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후의 길이를 주고 중심각을 구하라고 거꾸로 하기 문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파이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면 368이 되는 거고요. 얘랑 약분하면은 66, 36이니까 60분의 x는 1이다 라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x는 60이다 라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구하래요. 넓이 구하는 식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중심각을 이용하는 것과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먼저 중심각을 이용하는 것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하면 되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갖고 하는 것은 2분의 1rl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1번에서 중심각을 구했으니 중심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한테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 호의 길이 갖고 해봅시다.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의 식보다 이 식이 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927파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 구하고 넓이 구하래요. 일단 둘레란 겉에 테두리로 둘러싼 모든 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가 둘레겠다라고 해서 이 색칠된 부분의 겉 테두리에 있는 모든 변의 길이를 더하는 것이 둘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여기도 우리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와 얘만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호의 길이와 같은 거죠. 자, 먼저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3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그리고 중심각까지 나와 있으니까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하고 따로따로 구해봅시다. 자, 먼저 L1은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니까 3이 6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6파이 곱하기 6분의 1과 같으므로 파이가 나오는 거죠. L2는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지름은 18이 되고요.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중심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18파이 곱하기 6분의 1과 같고요. 얘는 3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6 곱하기 2 더하기 파이 플러스 3파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12 플러스 4파이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는요. 순수하지 않은 무한소수여서 3.14, 1592 땡땡땡땡을 파이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4파이와 12는 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넓이 관계식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도형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줄 아니까 이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게요. 자, 큰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9니까 파이 곱하기 9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에서 파이 곱하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3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처리하면 되겠죠? 먼저 이때 항상 360분의 중심각을 간단히 하는 습관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81 파이 곱하기 6분의 1 빼기 33은 9파이 곱하기 6분의 1이므로 얘는 326, 326, 37에 21, 326, 33은 9 하시고요. 따라서 2분의 27 파이 빼기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24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2파이다 라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희한한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라고 주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때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 갖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색칠된 부분도 희한한 도형이죠. 근데 이때 둘레를 구하래요. 그러면 둘레가 우리가 겉을 따져보면 이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우리가 아는 걸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둘레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이렇게 길이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반원의 둘레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시나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 둘레를 구할 때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더하면 전체 둘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죠. 왜냐하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12잖아요. 따라서 이 길이도 1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파란색 선 얘는 반지름이 6인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6이므로 지름은 12파이고요. 이때 반원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6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2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12라서 지름이 24파이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중심각이 45도인 거 보이시죠? 360분의 45도 가면 됩니다.
자, 45도 2개 있으면 90도고요. 90도 4개 있으면 360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8개 있으면 360도가 돼서 8분의 1이에요. 24파이 곱하기 8분의 1은 83, 24니까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파이다라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를 구해보면 먼저 분홍 색깔 12, 그리고 요 파란 색깔 6파이, 그리고 요 빨간 색깔 3파이, 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는 파이끼리만 더할 수 있고 숫자와 더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12 더하기 9파이다 라고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12 플러스 9파이. 역시나 내가 아는 것들로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6번 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시오. 자, 럭비공 같은 이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역시나 내가 아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렇게 부채꼴이 상황이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도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2개 있으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이것의 2배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지금 반지름이 4인 거 보이고요. 중심각은 90인 게 보이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이 되고요.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요. 여기가 4고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360분의 중심각은 9, 4, 36이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고요. 4의 제곱은 4가 2개 있으므로 약분해서 얘가 4파이가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는 약분하면 2, 4, 8이니까 4파이 빼기 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요 부분의 넓이고요. 문제에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4파이 마이너스 8 곱하기 2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분배 법칙 하면 되니까요. 8파이 마이너스 16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보는 문제에서 이거 구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방법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알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7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6, 8, 10인 직각삼각형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이다. 자, 얘는 6인 지름에 대한 반원, 얘는 지름이 8인 반원, 그리고 얘는 지름이 10인 반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요 반원의 넓이 더하기 요 반원의 넓이 더하기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반원의 넓이를 빼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요 반원 더하기 요쪽 반원 더하기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큰 반원을 빼는 식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이 3이고요. 얘는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고요. 얘는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5죠.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해준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반원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얘도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얘는 이걸 밑변으로 보면 얘를 높이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처리하고요. 얘는 반지름이 오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얘는 2분의 9파이 플러스 얘는 2분의 16파이. 선생님 이거 왜 약분 안 하게요? 그렇죠. 어차피 얘랑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약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얘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약분할게요. 4, 6, 24 더하기, 빼기 얘는 2분의 25파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이가 있는 얘랑 계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 잘 보세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얘네 둘 더하면 플러스 2분의 25파이죠. 근데 여기 빼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더라 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정답이 24네요. 자, 여기서 느끼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이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에 뭐랑 똑같다? 직각삼각형 넓이랑 똑같다. 이걸 느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선생님, 어떤 문제나 그렇나요? 네, 어떤 문제나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도 얘가 길이가 3, 4, 5여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은 합은 항상 이거의 제곱과 같게 돼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사실은 2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우는데, 배우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만 봐도 우리가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직각삼각형 넓이랑 같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다고. 그래서 얘는 하나 알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색칠한 부분의 도형이 희한해 보이지만 이걸 재배치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재배치하시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쪼개고요. 얘를 이렇게 선을 갖다 그립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수직으로. 그러면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로 옮길 수 있고 역시나 얘를 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뭐와 같느냐? 결국에 이 넓이와 같더라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넓이 구하는 건 아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에서 뭘 빼면 된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된 부분은 저걸 따로따로 구하고자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얘 넓이를 이쪽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넓이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채꼴의 넓이 구할 거고요.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 빼볼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가 나오고 이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습니다. 자, 얘는 반지름이 6이고요. 얘는 가로, 세로가 모두 6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요. 90도고요. 따라서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6이 2개니까요, 6 쓰고요, 약분을 해요. 이 2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3, 얘도 3이 돼서 9파이 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 약분하면 3, 6, 18이니까 마이너스 18이더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들이 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걸로 다 바꾸시는 거니까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잘 하시고요. 우리 문제도 한번 잘 풀어봅시다.